이제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체포적부심 사실은 원래 변호인단에서는 청구 안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갑자기 청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서부지방법원이 원래 영장을 발부한 곳이니까 거기다 하겠지 그랬는데 중앙지방법원에다가 했어요. 이거 왜 그런지 아셔요? 그 뭐 계산이 정확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서부에서 좌파 그 판사가 있으니까 영장을 발부했을 해줬다 것이다. 이거거든. 네. 그래서 중앙에서 하면은 제대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입증해 보이고 싶은 것인데 네. 결국 저기서도 이제 체포적부심 기각이 되면 아주 중대한 그 전략 자체가 지금 이 소송 자체가 불법적인 수사 주체가 불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불법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네. 무너지기 시작하는 왜 저거를 청구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변호사님도 사실 체포적부심 청구한 이유는 너무 뻔해요. 네네.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요, 체포적부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가 돼요. 체포영장의 이 정지가 돼요. 그러면 48시간 안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2시부터 했으니까 지금 몇 시간 걸린 거? 한 5시간 정도 걸린 거잖아요. 네. 그럼 5시간이 중단이 되고 또 저녁 때 결과 나올 때까지 중단이 되면 그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 사람은 여기 공수처에서 오라고 해도 가지 않아도 되고 자기 맘대로 있어도 되는 거예요. 구치소에서요? 네, 네, 네. 그럼 식단이에요. 아마 그러니까 예.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 경호차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확인을 좀 더 해봐야겠지만 어디 계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경호차는 더 불편하죠. 다리 쪼그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니까 어떤 것을 먼저 봐야 될지 진짜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아니 저는 이제 계속 주장을 했었던 게 서부지법은 관할이 없는데도 서부지법에다 했기 때문에 중앙지법에다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그걸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중앙지법에다가 하면 혹시 이게 기각이 아니라 인용이 돼가지고 자기가 석방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저는 설령 중앙지법에서 이 체포적부심을 기각을 하더라도 그때 또 말을 바꿔서 이 중앙지법마저도 야당의 그렇죠. 뭐 아니면 그럴 뭐 수 이게 있겠네.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영장 발부한 곳에다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은 그렇죠. 하기는 하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피체포자가 있는 곳. 그곳을 중심으로 한 관할지에다가 그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의왕구치소가 중앙지방법원 중앙지법. 관할이니까 네, 네. 그래서 자기네 거기다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중앙을 서부보다 믿는다. 서부는 좌빨 판사들이 너무 맞아요. 많다. 그게 이분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이참에 좀 기각돼가지고 그 논란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모르죠, 뭐 중앙법원 판사님들. 중앙지검에 뭐 믿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계속 처음부터 이렇게 중앙을 자꾸 지목을 하면 해주려고 했다가도 안 되는 그 부담 때문에 안 되는 근데 상황이 저는 오지 않을까 사실 싶어요. 저 변호사들이 자기들도 다 그 가짜뉴스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실제로 윤석열의 변론에 도움이 안 되는 사실 거꾸로 가는 변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저도 네.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네. 사실 체포적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95년에 만들어져가지고 거의 사문화됐던 규정이잖아요. 그걸 또 다시 되살려놨는데 아시다시피 그게 뭐 사실관계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정도를 형식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미 다 투명하게 체포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 네. 그걸로 시간을 끈다? 그래서 지금 체포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체포 기한을 지금 더 늘려놓고 네.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공수처 입장에서는 더 구속영장 작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렇죠. 시간도 벌게 네, 되는 네, 것이고 정말 친구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엉터리 지금 변론을 하고 있다. 사실 체포적부심에서 석방이 된 예가 거의 없거든요. 그죠. 네네. 예. 그나마 구속적부심에서는 조금 된 예가 있는데 체포적부심은 그런 예가 없는데도 그냥 이것저것 다 그냥 꼬투리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법원 판사님들은 자기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판결 내리는 걸 되게 좀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의 판사들도 다 자기랑 동료 내지는 자기보다 더 윗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린 판결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영장이 잘못했다고 자기가 뒤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을 사실 많이 느껴서 원래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긴 네. 하죠. 저는 변호사님 말씀이 맞다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이
변호인들이 컨셉이 시간 끌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체포 영장이 떨어지고 나서도 뭐 1차 체포 영장 때도 버텼던 이유, 그리고 2차 그렇죠. 체포 영장도 끝까지 버티려고 했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시간 끌기였던 것이고 그 시간 끌기가 성공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의 강성 지지층들이 굉장히 많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지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간 끌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하지 않을까 하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시간 끌기는 시간 끌기인데 이 법률 집행 과정에 대한 시간 끌기가 사실은 저 사람들의 주관 심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네. 당장 체포 그 적부심을 신청한 계기가 어제까지 특별한 계획이 없다가 지금 16일 오늘 사실 헌재 2차 변론 기일이 잡혀 있던 날이잖아요. 네. 네. 근데 요거를 연기시키고 싶었던 거야. 요 그렇죠. 적부심을 네, 그렇죠. 이유로 해서 네. 그래가지고 요 체포 적부심 하겠다고 하면서 어제 부랴부랴 늦게 헌재에다가 연기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줬죠. 오늘은 안 먹힌 거지. 네. 그러면 저 이익 본 게 하나도 없는. 네, 계획이 다 틀어진 거죠. 네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변호사가 우리 오늘 너무 바빴다. 두 건의 재판을 돌아다녀야 됐다. 배진한 변호사가. 그렇게 우리가 기일을 연계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는데 결국은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헌재에서는 우리가 회의해봤는데 너네 말을 들을 이유가 없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자, 오늘 석동원 변호사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변호인단이 출석해도 당사자가 안 오면 그 방어권 포기라도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구금 상태에 있고 또 더구나 대통령의 지금 경호 의전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한번 이 법원에라도 나오려고 하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법원에도 그만큼의 어떤 절차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 등을 고려해서 안 온 것이지 뭐 달리 이를테면 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해놓고 이 권리를 그냥 이렇게 권리에서 잠자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결과는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일단 기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체포의 불법성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느냐 하면 공수처의 수사의 위법성, 또 체포영장 청구 관할 위반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다. 그리고 체포 과정에서도 매우 문제가 많았다. 특히 55 경비단이 그 출입을 허가한 공문을 냈었는데 처음에 그 자기네 마음대로 도장 찍어서 낸 거 아니냐. 위조된 거 위조된 아니냐, 공문서다.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어필을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요. 관저 수색 과정에서 범한 여러 가지 잘못들도 있고 너무너무 많은 수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찰까지 인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과도하게 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 이제 이런 얘기 좀 했습니다. 5시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한 지금 보니까 한 몇 시간 정도 있나 한 2시간 좀 넘게 그렇게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석동현 변호사는 변호인 선임서 지금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안 낸 안 낸 걸로 걸로 알고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 저도. 저분이 네. 말을 제일 잘하나 봐요. 계속 저분이 근데 말하더라고요. 딱히 잘하는 것도 같지 않지 않아요? 네. 그렇죠. 이제 자꾸 동지로 자기 의뢰인을 몰아넣는 오히려. 스타일인 것 같은데 지금 저분 보면 이제 기자들도 그렇고 그쪽 이제 법원 출입을 하려면 선임서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임서 내야죠. 근데 첫 번째 저분은 지금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인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정말 날카롭네. 직원이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아도 신분증처럼 선임서 낼 거야라고 안 해도 그분이 가서 민원실이든 어디든 접수를 하면 될 텐데 그걸 아직까지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목격자들의 목격담에 의하면 낼 거라고 들고는 다닌다는 거예요. 들고 다닌대요? 예. 근데 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변호할 마음이 있는가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예. 나는 그렇게까지는 디테일하게 몰랐는데 들고는 다닌대요. 들고는 다닌대요. 낼 거라고. 근데 뭐 때문에 안 냈지? 만약에 안 냈으면? 약간 계약이 성립 안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입금이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친구인데? 네. 아니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입금이 안 돼서 아직 뭐 계약이 성립이 안 됐는데 여튼 이제 본인이 계속 이제 언론에 나와서 근데 이야기를 하고 저분이 싶고. 페이스북에 공고 낸 거 봤어요? 실제 아. 페이퍼워크 할 변호사를 구한다고 제가 그때 방송에서 말했거든요. 저분들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실제 페이퍼워크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일할 좀 젊은 변호사들이 필요할 것이다 말했는데 진짜로 구인 광고를 냈었어요. 냈었어요. 네. 그리고 안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도 변호인을 우리가 같이 좀 협조해서
대주겠다 해주겠다. 했는데 일단 자기가 선임서를 안 내고 변호인들을 모으면서 네. 그럼 그 변호인들은 그냥 막말로 총알 바지처럼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안 냈으면서.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고 그냥 윤석열 쪽에서는 수임료를 먼저 준 게 아니고 성공 수당으로만 약속을 한 건가. 근데 설마. 성공할 어떤 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 선임서를 안 낸 거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그래요? 추측들이 됩니다. 저는 그리고 또 아까 저기 얘기하면서 경호 문제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안 오늘 갔다. 출석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경호가 어떻게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실제 구치소에서 경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제 경호법상에는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를 받아야 하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경호도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어떤 장소인지 상황인지에 따라서 그 경호의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구치소는 굉장히 안전한 곳이지 구치소에 않습니까? 대해서는 경호를 할 수가 없다는 게 그렇죠.